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세기 프랑스의 최고의 마르크스주의자 주앙 보드리아르의 정치 경제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가 썼던 소비의 사회라는 작품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가 말하는 소비사회란 무엇인가? 그는 자본주의를 정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정기 자본주의는 생산의 시대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후기 자본주의를 소비의 사회로 이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이 원활해야 합니다. 생산만 이루어지고 소비가 없거나 소비만 있고 생산이 없다면 그러면 자본주의는 원활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기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력이 부족해서 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생산량만 늘어나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서 누구나 평등하게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계속해서 생산은 일어나고 있지만 더 이상 물건이 필요 없는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새롭게 어떤 물건을 팔아낼 수 있는가?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그는 후기 자본주의를 소비사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가 말하는 소비사회, 그는 소비사회에서는 더 이상 물건의 사용가치를 구매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그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사용가치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환상, 한마디로 우리는 상품을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한마디로 후기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이 소비사회의 핵심적인 원리는 그래서 바로 기호가치입니다. 기호가치라 그러면 이미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한 소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와 트렌드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서 물건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버리고 새롭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라는 것은 유행입니다. 끝없이 유행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므로써 우리는 자기가 가진 물건이 구식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신상을 사기 위해서 있는 물건을 버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와 트렌드가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과 시뮬라크르입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이란 책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부제는 정치경제학 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가장 첫 부분은 바로 상품의 특성을 분석하는, 한마디로 자본주의 하에서의 상품이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이 마르크스의 상품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드리아르가 보기에 이 자본론에 실려 있는 마르크스의 상품 이론은 우리가 초창기 자본주의 상품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후기 자본주의의 상품을 설명하기에는 더 이상 이 이론이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한 비판 정신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그의 이론이 갖고 있는 어떤 시대적 한계, 한마디로 오늘날 상품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상품 이론을 창안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 상품의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론을 써낸 셈이죠. 그것이 바로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입니다. 거기서 상품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호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기호가치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깊이 다루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하는 이 후기 산업사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소비의 사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말하는 기호가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르크스의 상품 이론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자, 마르크스의 상품이론은 자본론 제1부 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품과 화폐라는 장에서 마르크스는 상품이란 무엇인가? 자, 그는 상품이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용가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라든가 쓸모라든가 아니면 필요 같은 것들을 그는 사용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는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쓸모를 갖추지 않은 그냥 재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그 나뭇가지에 돌멩이를 묶는다든가 쇠붙이를 묶으면 돌도끼라든가 쇠도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쓸모를 가지는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상품이 되지 못하는 이 자연의 노동을 투입해서 그 자연 사물을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의 노동은 제2의 창조입니다.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그 창조된 세계의 물건들을 새롭게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그 창조, 역시 신의 창조와는 다르게 무로부터의 창조는 아니지만 그런 창조, 어떤 신적인 활동, 그것이 바로 노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환가치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환가치는 그 사용가치를 판매하는 가격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얼마에 거래될 수 있는가 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사용가치와 쓸모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전 경제학자들,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 교환가치, 가격이라는 것이 상품의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품은 적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살려는 사람은 없는데 상품은 넘쳐나거나 그럴 경우에 이 수요와 공급 사이의 관계, 한마디로 그 상품의 희소성에 따라 물건의 가격은 아주 높게 올라가기도 하고 아주 낮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유동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들은 가격이 뭐냐, 무엇이 가격을 결정하느냐, 그러면 이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둘 사이의 관계, 한마디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그 관계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 관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런 고전 경제학자들과는 다른 가격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상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어떤 노동의 시간, 그것이 그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를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리고 지우개를 2개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연필 하나의 가격과 지우개 2개의 가격이 등가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간 노동을 우리가 이 교환의 척도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환 가치를 그는 추상화된 인간 노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필을 만드는 노동과 지우개를 만드는 노동은 다른 노동입니다. 활동이 다른 노동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노동의 특수성들을 모두 고려하면 어떤 물건도 등가를 성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다 다른 종류의 노동이지만 그 다름을 고려하지 말고 노동만으로 그 두 노동을 비교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상화된 인간 노동입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추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만을 뽑아내는 것, 그것을 추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상이라는 말은 독일어로는 abstraction, 그리고 영어로는 abstraction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접두어 ab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분리시키다, away, 떼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stract는 무엇입니까? 뭔가를 추출하다, 뽑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bstraction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실로 짜여진 하나의 천에서
하나의 실오라기를 쭉 이렇게 뽑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abstraction, 추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추상이란 다양한 차이들로부터 하나의 공통점만을 뽑아내는 것. 그래서 철학자들이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의자란 무엇인가? 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면 세상의 의자란 모두 다양하겠지만 그 다양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 의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양한 특수성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그 모든 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만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어떤 개념화 작용, 뭔가 우리가 어떤 대상의 개념을 마련하는 이 작용을 추상화 작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추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을 추상화된 인간 노동이다 이야기할 때 노동의 모든 특수한 활동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노동의 시간만으로 그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등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런 교환가치 이론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 상품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상품은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는 바로 인간 노동의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상품 자체가 신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마르크스는 물신숭배라고 비판했습니다. 물신숭배, 그러면 영어로는 페티쉬즘이고 독일어로는 페티쉬스무스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속에 살면서 우리는 상품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거나 아니면 화폐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환상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런 착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상품의 가치라는 것은 그 상품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갔던 인간의 노동,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노동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신숭배를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에 보면 큰 바위가 있을 때 그 바위 앞에 작은 돌멩이를 쌓아 올리고 우리가 그 큰 바위 안에 뭔가 신성을 부여하고 그 앞에 작은 조약돌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마치 큰 바위가 하나의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는 그 바위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우리의 어떤 종교적 활동이 바로 물신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자기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 놓고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을 그렇게 비판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품이라는 것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그 상품은 그런 교환가치에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연필을 만드는 사람인데 지우개가 필요하다면 지우개를 만든 사람 중에 연필이 필요한 사람과 만나서 그 물건을 교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환을 할 때 뭐 어느 정도로 교환하는가 하는 것은 등가의 원칙에 따라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겠죠.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팔고 싶은 물건과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 우리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물물 교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화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돈을 보면 마치 그 돈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상품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고 돈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이나 화폐라는 것은 모두 인간 노동과 어떤 교환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그 매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폐라는 것은 그저 물물 교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수단이나 매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우개가 필요하다면 화폐를 지불하고 지우개를 사면 되고 그러면 지우개를 팔았던 그 사람은 그 화폐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필통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물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화폐라는 것이 이 물물 교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니 이 종이 쪼가리를 신성화하지 말라 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죠. 화폐는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티켓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화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연장에 가기 위한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사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공연 그 자체일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상품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 그 자체의 중요성은 그 안에 깃든 인간의 노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상품의 본질을 하나하나 해부해 나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데 들었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르크스의 상품 이론입니다. 자, 그러나 이 상품 이론이 과연 현대 자본주의를 설명하는데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상품의 사용 가치를 구매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물건이라는 것, 이게 어떤 사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것, 여러분 마르크스주의자가 이야기하는 이 사물이라는 말은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카치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물화라고 할 때, 인간이 사물화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이 길거리에 어떤 돌멩이라든가 아니면 산속의 바위가 된다, 그런 사물이 된다는 뜻이 아니겠죠. 인간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화는 결국 상품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드리아르가 썼던 사물의 체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 그 사물이라는 것도 상품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물이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책을 읽을 때 그 사물을 상품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상품의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 자본주의는 더 이상 사용가치를 구매하는 시대도 아니고, 또한 그가 말하는 교환가치, 노동의 시간에 비례한 어떤 가치 같은 것들도 오늘날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명품 문화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같은 것들은 그만큼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품과 명품은 만드는 시간이 2배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실제로 가격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한 지불이 아니라 어쩌면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 환상과 이미지, 그것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의 어떤 상품 이론은, 상품의 특성은 이 마르크스 이론으로는 하나도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용가치를 구매하지 않고, 두 번째, 그 교환가치는 노동의 시간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후기 자본주의의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오늘날 그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드리아르가 도입했던 바로 그 개념이 기호가치라는 새로운 가치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드리아르는 왜 자본론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맥락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가 썼던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시뮬라숑이라는 책을 함께 엮어서 그가 말하는 기호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기호, 이미지, 환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